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수출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을 넘어 이제 러시아까지 포함한 신냉전, 구도에 따른 공급망 재편 문제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를 지지하는 나라가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 인도, 베트남이 러시아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러시아 편인 베트남과 인도도 제재 대상에 올린다면 수출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스쿨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이상스쿨이 브랜디드 광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영상 어떤 기기로 보고 계시는가요?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분께서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이 스마트폰은 약정이 끝날 때마다 기기 변경을 위해 통신사를 비교적 자주 바꾸는 편이지만 똑같이 KT, LG, SK에 가입한 인터넷과 TV는 이사를 하지 않는 한 잘 바꾸지 않지요. 그 때문에 약정 기간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고 계속 쓰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몰랐던 돈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가입 사은품인데요. 약정이 끝날 때마다 통신사 이동을 하시면 3년마다 46만원가량의 고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휴대폰에 공시 지원금이 있듯이 인터넷과 TV에는 경품 고시제란 제도가 있습니다. 인터넷과 TV를 변경한다면 최대 46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인데요. 혹시 이러한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20만원밖에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3년마다 인터넷을 바꾸고 심지어 인테크라는 이름의 재테크까지 하고 있었다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 그 차액을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영업 전화가 와서 동네 휴대폰 가게에서 그냥 본사에서 바로 진행한 경우엔 나중에 돈을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단 거죠. 즉, 처음부터 신중히 바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최대 46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가입하시든 AS를 비롯한 모든 혜택은 본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주는 곳에서 신청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현금을 많이 주는 곳은 온라인 대리점, 본사, 휴대폰 판매점 순인데요. 휴대폰 판매점은 인건비와 임대료를 고려해 혜택이 적은 것이 이해되지만 본사는 왜 돈을 적게 주는 것일까요? 바로 어차피 여기 올 고객에게는 굳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온라인 대리점의 경우 본사로부터 받는 영업수당의 대부분을 고객님께 페이백해 최대 현금을 드리고 있으니 당연히 온라인 대리점에서 신청하셔야겠죠.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온라인 대리점은 바로 아정당통신입니다.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요. 아주 많은 사은품, 정직한 요금 추천, 당일 사은품 지급에서 앞글자를 따왔다고 하는데요. 카페 페이지를 훑어보면 직원의 얼굴을 당당하게 내걸고 있어서 신뢰가 가네요. 실제 가입 후기도 21년에만 4,000개 이상으로 업계 최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회원 수만 18만 명 이상의 네이버 기반 카페라 실제 작성자 확인이 가능해 신뢰성도 높습니다. 알고 보니 아정당은 다양한 가전제품 렌탈도 진행하고 있어서 SK매직을 제외한 모든 브랜드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가전 렌탈 모두 1년 365일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주간에 시간 내기 힘든 직장인분들에게는 희소식이겠습니다. 또한 아정당통신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포함해 인터넷 100메가, 500메가 속도 비교, 통신비 할인 방법 등 인터넷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많네요. 거기다 매달 구독만 하셔도 매달 아이폰 13, 갤럭시 Z 플립 등 100만원 경품 이벤트를 증정하고 있으니 구독자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들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베트남이 미국의 제재에 들어가게 된다면 기업들은 또다시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이러한 고민과는 다르게 베트남은 현재 우크라 사태로 금값이 올랐다며 좋아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 금시장이 회복세를 띠면서 베트남 금 시세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때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가상화폐의 등장, 달러화의 강세로 인해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가 좁아졌다가 다시 회복세인데요. 현재 베트남 금값은 2022년 3월 4일 기준 세계 금 시세보다 한 냥당 553달러 더 높게 측정되고 있으며 약 19%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자신들은 금이 있으니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현재 베트남 내부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화력발전소들이 석탄 공급 부족으로 일부 발전기 가동을 중단하는 등 전력 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베트남 전력공사에 따르면 현재 주요 석탄 화력발전소가 일부 발전기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이들 발전소의 석탄 재고는 발전기 1기당 발전 용량이 필요한 60에서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이풍화력 발전소는 1기를 제외한 나머지 발전기 3기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EVN 관계자는 1분기 석탄 공급량은 약 450만 톤으로 당초 계약보다 136만 톤이 부족하다며 발전용 석탄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재고도 모자라 이달 말까지는 일부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제한해야 한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석탄 공급 부족으로 주요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짐에 따라 올해 전력은 3기가와트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국영 기업들이 석탄 수입을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당분간 석탄 수급 불안은 불가피할 것으로 EVN은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은 호주산 석탄 500만 톤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의 하나로 연간 2억 톤, 400억 달러 상당의 석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지난해 12월 비해자 기술의 코로나19 진단키트 폭리 사건인 일명 비해사 비리 사건으로 베트남 사회가 떠들썩했는데 보건부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나 또 한 번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찰인은 응웬탄 롱 보건부 장관, 주응옥 아나노이시 인민위원장, 응엔쩌엉선 보건부 차관, 팜공, 딱 과학기술부 차관, 및 기타 보건부 및 과학기술부 일부 고위 관리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당규 및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들은 진단키트 승인 관리 판매와 관련된 부서의 전 현직 책임자이자 당원으로서 징계 수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초 공안부 중간수사 결과 비해사 사건의 주범인 판꼭 비해 대표는 회사가 코로나19 진단키트 가격을 45% 부풀려 보건부 및 각 지방 질병통제센터 관계자들의 8천억 동 3,520만 달러의 뒷돈을 건넸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해사는 5천억 동 2,190만 달러 이상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안부는 이들이 공무원들과 공모 또는 결탁해 진단키트 입찰에서 낙찰을 따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전 세계가 러시아 규탄에 동참하는 가운데 베트남은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베트남은 러시아 항공기의 자국 영공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은 러시아 항공사를 대상으로 역내 상공 항공 비행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영공 통과를 제한한 국가는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을 포함해 총 36개국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제재에 동참할 뜻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난 1일 당민코이주 러시아 베트남 대사는 안드레이 야츠킨 러시아 상원의원, 콘스탄틴 코사체프 상원의원 등 러시아 고위급 인사를 두루 만나 경제와 관광, 인적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앞으로 양국 간 관계를 더 끈끈하게 가꿔 나가자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이후 닷새째인 지난 1일은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러시아를 비난하느라 여념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베트남은 국제사회 제재에 아랑곳 없이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행보를 보인 것일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 창업자 팜노 뿌엉 회장 역시 러시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소련이 무너지자 러시아를 떠나 우크라이나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1993년 인스턴트 라면 제조업체인 테크노컴을 설립해 사업가로 변신했죠. 또한 베트남은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 24개국에 한해 비자 면제 혜택을 적용했습니다. 한국, 일본, 스위스 등 몇몇 국가에 한해 15일간 비자 자체를 요구하지 않는 특혜를 줍니다. 리스트에는 러시아도 들어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혜택은 여전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최근 러시아 외무부와 관광청은 베트남은 안전한 관광지로 러시아 국민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은 대러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세 개의 축에서 완전히 일치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러시아 철수 투자철에는 물론 스포츠 문화 예술계와 소비자들까지 민간 부문에서도 자발적인 러시아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악의 전쟁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푸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립돼 있다고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처럼 푸틴 정권이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됐다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 채택에 나란히 기권한 중국, 인도를 비롯해 인도, 태평양 지역 나라 상당수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모호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표면적인 중립을 취해온 중국은 서방의 강도 높은 제재에 처한 러시아 경제에 숨통을 터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더불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도 러시아를 반대하는 입장을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러시아를 직접 규탄하는 대신 모든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유엔 긴급특별총회 결의안 채택에서도 기권을 행사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산 무기항공기 잠수함을 대거 사들인 베트남으로서는 안보 경제적 고려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베트남 매체 두 곳의 기자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러시아에 침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는 등 자체 검열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와의 교역 규모가 40% 이상 늘어난 인도네시아도 대러 제재 부과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필리핀 역시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도 러시아를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과 동맹 관계인 태국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법을 지지한다는 입장만을 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무상 지원받은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국민들 사이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인기도 높은 편입니다. 한편 러시아 제재에서 한 발 빠진 베트남은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자 기업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긴 업체들이 늘며 일부 지역의 공단 부지 가격이 오르게 됐지만 현재 분위기는 침울합니다. 폭스콘 공장이 있는 북부 지역에선 폐쇄령이 내려지는 등 제대로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베트남의 약 8만 개 기업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봉쇄가 잦아져 기업들의 대부분이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둘 베트남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경제는 더욱더 하락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베트남의 모습을 보고 한국이 경제를 살려줬더니 그 은혜를 잊은 대가라고 하는데요. 과연 베트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